긴급진단, 손흥민 윙어는 실패. 히샬리송 대신 원톱으로 써야 한다. 토트넘 전술 분석. 토트넘은 13일, 한국 시간, 영국 런던에 위치한 지테크 커뮤니티 스타디움에서 열린 브렌트포드와의 2023-2024 시즌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EPL 1라운드에서 2-2 무승부를 거뒀다. 가장 큰 관심은 공격진에 쏟아졌다. 매 시즌 20골 이상을 책임져 줬던 해리 케인이 지난 12일 바이에른 뮌헨으로 떠난 탓에 토트넘이 그의 공백을 메울 수 있을지 관심이 쏠렸다. 케인의 공백을 메운 선수는 히샬리송이었다. 토트넘의 엔제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히샬리송을 4-2-3-1 전형의 최전방 공격수로 기용했다. 이 선에는 손흥민, 제임스 매디슨, 데얀 쿨루셉스키가 배치됐다. 활약은 만족스럽지 못했다. 히샬리송은 좌우로 활발하게 움직이며 공격의 활로를 물색했지만 결정적인 득점 기회를 만드는 데 실패했다. 부진은 기록에서도 드러났다. 통계 전문 매체 후스코어드닷컴에 따르면 히샬리송은 이날 경기에서 슈팅이 단 2개에 불과했다. 이 가운데 3차례의 볼 소유권 상실과 터치 실책을 범하며 흔들리기까지 했다. 호평이 쏟아졌다. 영국 토크스포츠는 히샬리송은 열심히 뛰었지만 위협적인 지역에서 의미 있는 터치가 없었다. 라고 지적했다. 이어 영향력은 커졌지만 결정적 득점 기회를 놓치기도 했다. 라고 날을 세웠다. 손흥민도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었다. 이날 주장 완장을 착용한 손흥민은 케인의 부재 탓인지 위협적인 움직임을 보여주지 못했으며 전반 23분 페널티 박스 안에서 반칙을 범하며 동점의 빌미를 제공하기까지 했다. 이렇다 할 기록도 남기지 못했다. 후스코어드닷컴 통계에 따르면 손흥민은 이날 슈팅이 2개에 불과했다. 2차례의 소유권 상실로 공격의 흐름을 끊어먹기도 했다. 영국 언론의 평가도 냉혹했다. 토크스포츠는 손흥민은 교체되기 전까지 골대 앞에서 공을 받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라고 평가절하했다. 케인의 공백은 결코 숨길 수 없었다. 토트넘이 뽑아낸 2골이 모두 크리스티안 로메로, 에메르송 로얄과 같은 수비수에 의해서 나온 만큼 공격진의 부담은 더욱 커진 상황. 토크스포츠는 토트넘의 득점은 모두 수비진에서 나왔다. 공격진은 반드시 개선이 필요하다. 라며 손흥민을 비롯한 토트넘 공격진의 분발을 요구했다. 2. 캡틴 손흥민의 과제, 뉴스와 시각. 한국 축구의 간판 손흥민이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 소속팀 토트넘 호스퍼의 새로운 캡틴이 됐다. 한국 선수가 빅리그 클럽의 주장이 된 것은 손흥민이 2번째다. 박지성이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떠나 이적한 퀸스파크 레인저스, QPR에서 주장직을 맡은 적이 있다. 그러나 현재 QPR은 챔피언십 2부 리그 팀이다. 프리미어리그에서도 이른바 빅6,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리버풀, 아스널, 첼시, 맨체스터 시티, 토트넘에서 아시아 선수로서 캡틴이 된 것은 손흥민이 처음이다. 네로라하는 스타 플레이어가 즐비한 빅클럽에서 아시아 선수가 선수단을 대표한다는 것은 분명 이례적인 일이 아닐 수 없다. 캡틴은 그 이름 이상의 무게를 지닌 자리다. 토트넘 팬 커뮤니티에 따르면 1882년 팀 창단 이후 토트넘에서 주장을 맡았던 선수는 총 34명. 그중 영국계,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스, 북아일랜드가 아닌 주장은 손흥민에게 완장을 넘겨준 위고 요리스와 요리스의 전임자 유네 카불, 이상 프랑스 뿐이었다. 요리스는 세계 최고의 골키퍼다. 2012년 토트넘에 합류해 11년간 굳건히 골문을 지켰다. 주장의 책임은 2015년부터 8년간 수행했다. 캡틴이라는 수식어가 별명처럼 붙어있는 선수들, 예를 들어 스티븐 제라드, 리버풀, 로이 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앨런 시어러, 뉴캐슬 등을 보면 빅클럽의 캡틴이 얼마나 막중한 포지션인지 짐작할 수 있다. 캡틴은 실력은 물론 리더십을 겸비하고 구단과 동료들의 신뢰도 얻어야 한다. 감독이 경기장 밖의 선장이라면 주장은 가로 105m, 세로 68m의 그라운드를 지배하는 지휘자다. 빠른 판단과 강력한 카리스마로 하나의 팀을 완성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선 커뮤니케이션 능력이 우선 필요하다. 동료 간의 의사소통, 코칭 스태프와의 관계를 잘 조율해야 한다. 2018년부터 대표팀 주장을 맡고 있는 손흥민은 이미 충분한 경험이 있다. 상대를 배려하는 친화력은 기본이고 영어 구사에도 능통하다. 해리 케인의 공백을 메울 득점력도 보여줘야 한다. 케인은 지난 10년간 한 해 두 자릿수의 골을 넣었던 토트넘의 주전 스트라이커. 아울러 바이에른 뮌헨으로 이적하지 않았다면 요리수의 후임으로 캡틴이 될 것이 유력했다. 따라서 이 빈자리를 느끼지 않게 하려면 손흥민이 더 많은 골을 넣어야 한다. 13일 개막전 성적은 아쉬웠지만 앞으로 더 나아질 것으로 기대한다. 무엇보다 팀의 우승이 절실하다. 토트넘이 리그에서 우승한 것은 62년 전이 일. 마지막으로 리그컵 트로피를 들어올린 지도 15년이나 됐다. 지난 시즌엔 우승은커녕 리그 4위까지 주어지는 챔피언스리그 출전권도 따내지 못했기에 이번엔 반드시 챔피언스리그 진출이라는 1차 목표를 달성해야 한다. 다행히 손흥민과 신임 엔지 포스테코글루 감독의 궁합은 좋아 보인다. 포스테코글루 감독은 손흥민은 그라운드 안팎에서 훌륭한 리더십을 갖췄다. 라커룸에서 모두의 존경을 받는다. 고 칭찬했다. 손흥민은 2021-2022 시즌 23골로 득점왕의 금자탑을 달성했다. 이제 그는 성공한 아시안 캡틴이라는 또 다른 도전 앞에 서 있다. 3. 오피셜. 우승의 진심인 아스널. 단연 EPL 최강 GK 라인 구축. 아스널은 15일 한국 시간 구단 홈페이지를 통해 스페인 국가대표 골키퍼 라야가 임대로 아스널에 합류했다. 라야의 임대는 완전 이적 조항이 포함되어 있는 계약이다. 라고 공식 발표했다. 라야는 2019에서 20시즌부터 브렌트포드에서 활약했다. 2부 리그 챔피언십 시절부터 주전 자리를 차지한 라야는 프리미어리그 승격 후에도 선발 자리를 지켜냈다. 라야는 지난 시즌 리그 38경기에 출전했고 라야의 활약 속에 브렌트포드는 9위를 기록했다. 라야는 스페인 선수답게 빌드업 능력이 뛰어나 후방 빌드업에 적극적으로 가담한다. 또한 정확한 킥과 빠른 판단력을 자랑한다. 라야는 183cm로 장신 골키퍼는 아니지만 민첩성을 바탕으로 선방을 펼치며 주목을 받았다. 라야는 이번 여름에 여러 팀의 관심을 받았다. 주전 골키퍼가 필요한 토트넘,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등과 링크가 났다. 하지만 토트넘은 굴리에모 바카리오, 맨유는 다비드 오나나를 영입하면서 라야 이적설은 잠잠해졌다. 이런 상황에서 아스널이 라야 영입전에 뛰어들었다. 아스널의 라야 영입에 갑론을박이 있었다. 이미 에런 램즈데일이라는 확실한 주전 골키퍼가 있었기 때문이다. 램즈데일이 종종 치명적인 실수를 저지르긴 했지만 뛰어난 선방을 펼치면서 주전으로 활약한 만큼 추가 골키퍼 영입은 불필요해 보였다. 그럼에도 아스널의 미켈 아르테타 감독은 라야를 데려왔다. 램즈데일과 경쟁 구도를 가져가면서 프리미어리그뿐 아니라 유럽 축구연맹, 우에파, 챔피언스리그, UCL을 대비한 영입으로 보인다. 라야는 아스널 이적은 아름다운 도전이며 나는 아스널의 제안을 거절할 수 없었다. 이전부터 아스널을 지켜봤고 아르테타 감독이 부임한 후 많은 것이 달라졌다. 후방에서부터 공격을 전개하며 상대를 압도하는 스타일의 매력을 느끼고 있고 가능한 팀에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고 각오를 전했다. 4. 충격 투엘 감독. 제정신 맞아? 퇴물돼 메뉴에서 쫓겨난 스타 영입 추진 오른쪽 화살표. 주급 6억 4천만 원 주면 갈게. 배짱.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골키퍼 하면 떠오르는 인물은 다름 아닌 다비드 데 헤아이다. 데 헤아는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부름을 받고 지난 시즌까지 무려 12년 동안 메뉴 골문을 든든히 지켰다. 하지만 데 헤아도 세월의 흐름에는 어쩔 수 없었다. 지난 시즌 부진한 탓에 에릭 텐 하흐 감독은 골키퍼를 교체하기로 했다. 그래서 7월 초 데 헤아는 자신의 소셜미디어를 통해 메뉴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려고 한다. 지난 12년 동안 메뉴 팬들로부터 엄청난 사랑을 받았다.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다. 며 알렉스 퍼거슨 감독의 부름을 받아 맨유로 이적한 이래로 많은 성과를 냈다.
메뉴 유니폼을 입고 있을 때마다 자부심이 넘쳤다. 메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구단이며 선택된 몇몇 선수만 이 팀에서 뛸 수 있기 때문이다. 라면서 팬들에게 작별 인사를 했다. 원래 계약 기간이 1년 남았지만 메뉴와 데헤아는 서로 합의하에 팀을 떠나기로 했다. 메뉴는 그를 자유계약 선수로 풀어줬다. 다른 팀에서 뛸 수 있게 자유를 선물한 것이다. 그래서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도 그의 영입을 타진했지만 데헤아는 거부했다. 아직까지는 무적 신세인 데헤아의 영입을 위해 바이에른 뮌헨이 발벗고 나섰다. 더선은 15일 바이에른 뮌헨이 전 메뉴 골키퍼 데헤아 영입 논의 중이라는 기사를 내보냈다. 이 같은 시도에 더선은 충격적인 이적 추진이라고 할 정도 놀라움을 금치 못했다. 여전히 데헤아는 사우디아라비아 리그에서 끊임없이 손짓을 하고 있다고 한다. 여기에 바이에른 뮌헨까지 영입을 추진하고 있어 데헤아의 몸값은 더 오를 것 같다. 독일 언론은 데헤아를 영입하기 위해 바이에른 뮌헨이 그와 대화 중이라고 전했다. 하지만 영입에 큰 장애물이 있다고 한다. 바로 주급이다. 언론은 데헤아의 주급 요구는 바이에른 뮌헨이 감당하기에는 너무 높은 것이라고 전했다. 메뉴 시절 데헤아는 팀 내 최고 연봉자였다. 주급 37만 5천 파운드를 받았다. 아마도 데헤아는 바이에른 뮌헨에 이 정도 금액을 부른 것으로 보인다. 언론이 너무 높은 주급이라고 언급해서이다. 토마스 투엘 감독이 새롭게 지휘봉을 잡은 바이에른 뮌헨에는 마누엘 노이어라는 명 골키퍼가 있다. 하지만 그는 지난 겨울 월드컵 휴식 기간 동안 스키를 타다 부상을 당했는데 여전히 완전한 몸이 아니어서 12연속 시즌 재패라는 도전에 나선 바이에른 뮌헨이 걱정을 하고 있다. 당시 노이어는 스키 사고로 오른쪽 다리가 골절됐고 경골과 비골도 부러졌다. 37세의 노장 골키퍼는 곧바로 수술을 받았지만 나이 탓인지 회복이 더디다고 한다. 여전히 노이어는 오른발에 체중을 싣고 왼발로 공을 차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래서 재수술을 할 수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래서 대안으로 생각해낸 옵션 중 하나가 바로 데헤아의 영입이다. 바이에른 뮌헨은 이번 주말 베르더 브레멘과의 원정 경기를 시작으로 2023에서 24시즌을 시작한다. 노이어가 재수술을 받으면 12연패라는 도전도 위험할 수가 있다. 6경기 연속골. 이적 후 총 9골 폭발. 메시 신들린 골퍼레이드. 베컴의 인터 마이애미 리그스컵 창단 첫 결승 진출. 필라델피아 4대1 박살냈다. 축구의 신, 리오넬 메시, 36 인터 마이애미, 갓 팀을 리그스컵 결승에 끌어올렸다. 그는 MLS, 메이저리그 사커에 진출한 후 출전한 모든 경기에서 골을 터뜨렸다. 6경기에서 총 9골을 몰아쳤다. 또 메시를 영입한 인터 마이애미는 팀 창단 이후 첫 우승의 기회를 잡았다. 인터 마이애미는 16일, 이하 한국 시각,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체스터 수바루 파크에서 벌어진 필라델피아 유니온과의 리그스컵 준결승전서 4대1 승리했다. 결승에 선착한 인터 마이애미는 몬테레이, 멕시코, 내슈빌전 승자와 우승 트로피를 놓고 다투게 됐다. 결승전은 19일 오전 7시에 벌어진다. 미국 캐나다에서 열린 리그스컵은 미국 MLS와 멕시코 리가 MX 소속 구단이 참가하는 대회다. 47개 팀이 참가해 조별리그와 32강 토너먼트로 구성됐다. 메시는 필라델피아를 상대로 인터 마이애미의 공격을 이끌었다. 인터 마이애미는 4-3-3 포메이션으로 나갔다. 최전방에 테일러, 마르티네스, 메시, 가운데 크레마시, 부스케츠, 아로여, 포백의 알바, 밀러, 크리초브, 예들린, 골키퍼 칼렌더가 나섰다. 인터 마이애미는 전반전에 3에서 0으로 크게 앞섰다. 경기 시작 3분 만에 마르티네스가 선제골을 뽑았다. 전반 20분, 메시가 결승골을 터뜨렸다. 마르티네스의 도움을 받아 메시가 중거리 땅볼 슛으로 마무리했다. 그의 기습적인 중거리 슛이 상대 골대 오른쪽 구석을 파고들었다.